아직 녹화 시작 안 했죠? 네. 했어요? 아이고, 쉬는 시간이 없네. 그래서 어떤 물체든 간에 유체에 잠겨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압력이랑 마찰. 압력은 표면의 수직인 방향. 수직이면 법선이죠. 얘는 접선 방향. 두 가지의 유체에 대한 응력 성분이 나오고 그 중에 수직인 응력을 압력이라고 하고 수평인 응력을 마찰 응력이라고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챕터 3-3으로 넘어갈 건데 평판의 마찰 저항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뚱뚱하고 날씬하고는 우리는 형상 저항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뚱뚱하든 날씬하든 간에 걸리는 저항은 마찰 저항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마찰이라는 게 그럼 제일 극단적으로 가면 형상이 아예 없는 게 뭐예요? 평판이잖아요. 평판을 길이 방향으로 끄는 거예요. 평판을 수직으로 끄는 게 아니라 유동을 수직으로 끌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평판을 길이 방향으로 끌고 있는 평판의 마찰 저항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그럴싸한 식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뭔지만 대충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뭐를 쓰는지만 알면 되죠, 사실. 옛날에 뭐 썼는지는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다 팔 게 아니면. 그래서 평판의 마찰 저항 식을 할 건데 이거를 제일 먼저 들고 온 사람이 프루드수를 만든 프루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야? 한 1800년대 후반인가? 그쯤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열심히 하다가 자기 아들한테까지 그걸 물려줬어요, 일하는 거를.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온 식이 뭐가 있냐면은 평판의 마찰식이에요. 식이 이런 꼴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서 나온 거예요. 실험을 열심히 해서. 실험을 열심히 해서 점을 막 찍어놓고 걔를 잇는 제일 괜찮은 선을 고른 게 이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끄덕끄덕하고 이해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마찰 저항이 S는 표면적이거든요. 표면적에 비례하대요. 그건 말이 되죠. 예, 끄덕끄덕하죠. 그 다음에 V의 1.825제곱인데 우리가 이거 보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 요새 뭘로 알고 있어요? 되게 CD 같은 거 구할 때 제곱이잖아요. 네. 이제 옛날에 한계가 있었나 봐요. 실험하다 보니까 제곱으로 깔끔하게 안 나와서 비슷한 걸 찾으니까 1.825로 나왔나 보죠. 그 다음에 앞에 F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G는 왜 들어갔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저도 중력이랑 상관없는데 그냥 뭐 하나의 개수로 보세요. 중력 가속도라는 게 어디 가서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이 사람이 중력 가속도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때는 중력이 중요했겠거냐고 잘못 생각을 하고 넣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람다가 있는데 람다가 원래 저항계수거든요.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 뒤에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거를 또 열심히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계수라는 거를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은 배 길이가 한 뭐 100m쯤 된다고 쳤을 때 100m면 얘는 없는 셈 치고 0.13 정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뭐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은 값이 얼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뭐 받아 적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CF라는 거를 구하고 싶어요. CF라는 거는 RF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차원화를 해주는 거죠. 2분의 1로 V제곱 S로. 우리 앞으로
C가 들어간 거는 2분의 1 로브 2제곱 S로 나눠준 걸로 치자라고 저번 시간에 조파저항계수 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밑에다가 분모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 그대로 얘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이 나와요. 당연히 여기 있는 람다는 이 식으로 구합니다. 뭐 대개 한 0.14 정도 나와요, 값이. L이 커질수록 얘가 좀 작아지긴 하는데 별 영향은 없고 0.14 정도 된다고 치고, 중력가속도 하니까 얘 둘이 곱하면 1.4 정도 나오겠죠? 이거까지 하면은 뭐 얼마 가네 숫자는 나와요. 그래서 프루드란 사람이 열심히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저항 계수는 마찰 저항 계수예요. 평판의 마찰 저항 계수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그 사람이 낸 거예요. 그럼 이번 챕터에서 그 뒤로 쭉 나오는 건 뭐냐면은 프루드가 실험을 했든 아니면 그 뒤에 누가 해석식을 냈든 뭘 했든 간에 그 결과를 다 딸딸 긁어 모으면은 평판의 마찰 저항식이 이거 말고 다른 식들이 있겠죠. 연구를 좀 더 제대로 했으면 뭔가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개선된 게. 그것들을 쭉 따라갈 거예요. 챕터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보시면은 얘는 프루드. (70쪽에는) 뭐가 돼 있어요? 측류에 대해서. 측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도 분포식을 구할 수는 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이거 속도 분포, 측류에 대해서 네비어-스톡스식 하고 그 다음에 뭐 경계 조건 뭐가 있어요? 여기 y가 무한대로 가면 속도는 u가 된다도 있고, 그 다음에 벽면 속도가 0이다도 있고, 시간에 따른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완전히 풀리 디벨롭드 컨디션이면 x에 대한 변화도 없고 등등으로 조건을 막 걸면 식은 나오거든요. 결과식은. 이게 나와요. 그걸 바탕으로 운동량 두께 구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되죠. 말은 쉬운데 과정은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다 하면은 이게 나와요, 식이. 이걸 들고 온 사람이 블라시우스라고 해서, 혹시 유체 때 이름 들었어요? 네, 블라시우스가 이걸 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측류예요. 근데 우리 배는 기본적으로 완전 난류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프란틀이라는 사람이, 프란틀 들어봤어요? 네. 프란트틀인가? 프란틀이 저기 어디야? 독일에서 했나? 맞을걸요 아마? 프란틀 뭐야? 아헨에 있다고 했나? 아닐 텐데. 어쨌든 프란틀이 들고 온 식이 책에 다 써져 있어요. 레이놀즈 수의 마이너스 0.2제곱에 비례한대요. 그러면 블라시우스랑 프란틀식 중에 누가 더 레이놀즈 수의 영향을 적게 받겠어요? 0.2제곱이 적게 받겠죠? 난류로 가면은 레이놀즈 수의 영향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블라시우스가 얘기한 측류보다. 이렇게 됐고, 프란틀링은 프란틀 맞나? 저기 그 독일에 가면은 괴팅엔이라고 있거든요. 큰 도시는 아니고 거기가 유명한 게 거기가 대학 도시예요.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가 여기저기 있고 이제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그 작은 도시에 이렇게 여기저기 캠퍼스 있고 그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랑 같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 대학교도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가우스가 거기 사람인가? 하여튼 제가 옛날에 실험 장비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교육받는다고 갔었는데 동네 이제 자기 되게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뭐, 아니, 우리 동네에 가우스가 살았다니까. 그 정도면 자랑해도 돼요. 그거는. 뭐 대전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 역사가 오래 안 된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거기서 교육도 하고 뭐도 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거기는 집도 오래됐거든요. 오래된 집에 창문 밑에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몇 년 동안 몇 년도에 여기 살았다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있었더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었나?
그 미국 대통령인가 뭔가 하던 사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들 명패가 붙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서 풍동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풍동 있죠. 그 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하는 거. 그걸 초기에 되게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근데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프란트리 했나 누가 했나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괴팅겐 타입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풍동도 있고 하여튼 난류 유동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가볼 일이 있어야지. 거기가 가우스 동상 말고 볼 게 없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독일 여행 가면은 들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만 하세요. 그게 독일 중부에 있어서 저기 하노버 옆에 있거든요. 하노버에서 한 1시간쯤 걸리나? 그래서 네, 사실 거기 갈 일이 없긴 한데 독일 중부도 가서 볼 게 없거든요. 아닌가? 혹시 뭐 거기랑 뭔가 커넥션 있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독일 여행하면은 뭐 생각하는데 어디 있어요? 네? 미넨 쪽이 남쪽이잖아. 베를린 동쪽이잖아. 함부르크 북쪽이잖아. 그 다음에 잘 사는 동네 서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부는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데가 있더라 정도만 알고 계세요. 하여튼 그때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 업체 가가지고 뭐하고 이제 저녁 먹는다고 그 동네 뭐가 유명하냐 물어보니까 아스파라거스가 유명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가서 아스파라거스를 시켰더니 그거 뭐 소스에다가 이렇게 볶은 거? 그거만 한 다발이 나오고 옆에 햄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스파라거스는 그걸 먹으면 즙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채소 즙.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배부르다고 남겼는데 네, 가서 먹진 마세요. 거기 그 식당에 가면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플레이트 오브 미트라고 해가지고 고기만 들어있는 그 접시가 나오거든요. 그게 한 20몇 유로 했는데 거의 한 3인분치가 그 독일 슈니첼 알아요? 돈가스 같이 생긴 거. 그거랑 막 스테이크랑 그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간 사람 한 명은 그걸 시키고 저는 아스파라거스를 시켰는데 그래도 그 업체 사람들을 이제 이 동네 향토 음식을 먹는 걸 보이자. 근데 옆에 보니까 부러워 죽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시간 좀 남아서 얘기했어요. 오늘 3-3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도 왠지 독일 사람인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네. 쉔헤르라고 읽어야 되나?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가 직접 뭘 한 건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거를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기 이름 날린 거죠. 자기가 직접 뭐 안 했어요. 남들이 해놓은 거 긁어 모아가지고 정리만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남들이 해놓은 것만 잘 정리를 해도 이름을 남길 수가 있어요.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는 로그 스케일이고요. 로그 스케일 알죠? X축이 똑같은 간격이 아니라 지수함수로 나온 거예요. Y축도 보면은 지수함수긴 하거든요. 근데 Y축은 별로 안 중요해요. Y축은 의미 없고 X축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블라시우스는 층류에 대해서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프란트리지 정확히 얘기하면 프란트리 난류에 대해서 뭘 들고 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블라시우스고 뭐 누구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사람은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쭉 뿌려놨어요. 그래프에 쭉 뿌려놓고 보니까 이런 경향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10의 5제곱까지의 레이놀즈 수에 대해서는 층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개는 10의 한 7제곱? 그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난류라고 보거든요. 10의 7제곱. 그럼 그 사이는 뭐예요? 유체 때 배웠죠? 천이. 천이 영역에서는 뭐 경향이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이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난류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거면 물론 배는 10의 한 9제곱이니까 여기쯤 와 있어요. 완전히 난류예요. 근데 걔를 가지고 모형선 스케일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어도 10의 7제곱은 넘어가야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알아두면 좋은 게 레이놀드 수가 증가할수록 우리가 애초에 측류나 천이는 버리고 시작하니까 난류에서 레이놀드 수가 증가할수록 마찰 저항 계수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라는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했었고 이제 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했는데 적을 자리가 여기에 쓰면 되겠네요. 슈즈라는 사람이 들고 온 마지막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즈 곡선은 뭐 완전 측류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대충 천이 영역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정도의 곡선을 뽑아낸 거예요. 당연히 난류에서는 잘 맞아야 되고 천이 영역까지 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결과를 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거는 최소 마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들 위주로 찍었어요. 여기는 뭐 당연히 난류니까 결과가 되게 뚜렷하게 나와요. 근데 천이 영역은 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그럼 안전빵으로 작은 값들 위주로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슈즈가 내놓은 곡선은 여기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책에? 평판 최소 마찰 저항. 천이 영역에서 어떻게 될지 확실히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평판에 대해서 제일 작은 값들 위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구한 마찰 저항 곡선이다. 다만 얘는 레이놀드 수가 10의 7제곱을 넘어가는 난류에서는 잘 맞을 수밖에 없겠죠. 거긴 애초에 곡선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천이 영역이 끝나서. 여긴 잘 나오니까 얘는 잘 따라가는데 여기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거가 있다라고 슈즈라는 사람이 내놨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3.4랑 3.5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뭐를 다룰 거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점을 찍어서 라인 2개 그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천이랑 난류에 대해서 그나마 잘 따라가는 최소 곡선을 그었어요. 근데 얘는 평판에 대한 거잖아요. 게다가 최소잖아요. 그러면 실제 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모형선이 대개 여기 영역 사이에서 노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마찰 저항이 여기 사이에 있는 모형선의 마찰 저항이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결론이 아니다였어요. 아니라면 왜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게 3.4랑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3.5에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3장이 끝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그거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뭐 4장도 조금 손을 대보고요. 아니면은 뭐 3장에서 자르고 그 정도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비대면 하는 분들은